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우린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고디바 DJ로 인사드리는 당금의 폭풍성장 텐텐입니다. 시즌 10의 첫 고디바 녹음인데요. 본격적인 녹음에 앞서서 다들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당금의 은은함 은하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감칠맛 만두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화사한 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2024년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달이 훌쩍 지나갔어요. 긴 겨울이 끝나고 날이 점점 따뜻해지고 있는 것 같다고 써있지만 녹음일 기준으로 오늘은 좀 추웠습니다. 맞아요. 네, 슬슬 그래도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녹음일 기준으로 이틀 뒤에 개강인데 자, 우리 당금이들 다들 학교 다닐 준비 잘 되고 있을까요? 새 학기를 맞이하는 기분이 어떠신지 한번 근황과 함께 말해주세요. 봄부터. 저는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래요? 저는 왜냐면 이번에 휴학을 했기 때문에 개강을 하지 않습니다. 부럽네요. 다들 이제 주변에서 개강한다고 막 개강 직전에 많이 놀아둬야지 막 이러면서 막판으로 놀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막 시간표 다시 막 정정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뭐 보면서 화이팅해 열심히 해. 저희한테 저희한테 하시는 그러니까. 말씀이신가요? 화이팅 할게요. 죄송합니다. 그런 건 아니었는데 아무튼 제가 처음 휴학하는 거라 저도 지금까지는 계속 학교를 다녔다 보니까 네. 이번에 되게 기분이 묘해요. 뭔가 살짝 자퇴한 아니면 졸업생의 기분 같은 걸 느끼고 있습니다. 개강 시즌인데 학교를 안 간다는 사실이 너무 네, 낯설게. 너무 이상해요. 그래요. 그래도 휴학 때 또 바빠요. 맞아요. 그렇다고 하던데요. 봄에 휴학생활도 응원하겠습니다. 만두는요? 저는 사실 수강 신청이 좀 빡셌어가지고 제가 그렇죠. 처음에 잡았던 게 9학점이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네. 다행히 엊그제 음. 하나를 너무 기가 막히게 운이 좋게 잡아가지고 12학점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약간 개강이라는 게 좀 불평을 하기보다는 다닐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느낌으로 공강이 3일이었는데 2일로 바뀌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학교가 갑이고 만두가 을이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예전부터 만두가 수강 신청이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저번 시즌에 대학생 초능력편 수다날에서도 수강 신청 뭐 황금 장바구니였나? 그런 거 맞아요. 선택했었던 네. 기억이 나는데 수강 신청도 다행입니다.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서 너무 다행이죠. 네, 축하드리고 개강을 봄이 빼고 이제 학교 다니느라 바쁜 생활을 보내겠네요. 3월은 또 새로운 시작의 달이죠. 오늘 사연도 바로 새로운 만남과 관련된 고민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고디바 사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조금만 기다려. 고민이 깊어지는 밤. 혼자서 뒤척이지 말고 바로 여기를 찾아주세요. 고민 읽어주는 라디오 고디바입니다. 네, 오늘 사연은 은하가 소개해주세요. 네, 닉네임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대학생입니다. 제가 반수를 해서 이번에 다시 새내기가 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게 설레고 좋은 일이라고 하던데 저는 소심한 편이라 과 신입생 OT같이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아무 말 못하고 조용히 있게 되더라고요. 가끔 어쩌다 저에게 관심이 쏟아지기라도 하면 얼굴이 엄청 빨개지고 민망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러다 1대1 대화할 기회가 겨우 생겨도 마음만큼 잘 이어가지도 못해서 너무 슬픕니다. 이제 저도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런 성격으로만 있고 싶지만은 않기도 하고 과하게 낯을 가리는 제 모습이 스트레스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당금이들은 저와 다르게 새로운 패널분들하고도 대화를 참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낯가리지 않는 꿀팁 궁금합니다. 네, 사연 잘 들어봤습니다. 새로운 만남은 설레기도 하지만은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거는 쉽지가 않은 일이죠. 새내기 때는 과 동기, 선배님들, 동아리 사람들 등등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가 많은데
낯가림이 심하시면 좀 걱정이 참 많이 될 것 같아요. 우리 패널분들 오늘 사연 어떻게 보셨을까요? 제가 말씀드려보면은 저도 새내기 시절에 딱 저런 고민을 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코로나 학번이었어가지고 세터나 OT 이런 걸 경험하지 않아서 조금 이런 성격을 가지고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기 어려웠던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딱 이 사연자처럼 이제 재수를 해서 21살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저는 약간 이 사연자님이랑 되게 다르게 그 전까지 공부하면서 친구도 많이 못 만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 대학에 가면 무조건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낯을 가리기보다는 막 먼저 말 걸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럼 낯가리기보다는 좀 더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편이신 거죠? 네. 완전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상황 바이 상황인데 그래도 낯을 좀 덜 가리는 편인 것 같아요. 아하, 그렇군요. 공감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조금 다르다라고 감상을 얘기해 주신 패널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토크에 들어가기 전에 패널분들께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요. 우리 패널분들 성향이 궁금합니다. 낯을 가리는 편이신지 아니다, 낯을 안 가린다라는 편이신지 만두부터 한번 얘기해볼까요? 저는 완전 낯가리는 것 같아요. 완전 모인 사람 수가 많아질수록 더 많이 낯가리는 것 같아요, 확실히. 5명 모이는 것보다 한 15명 완전 막 15명이요? 꽉끼리 막 만나는 거야. 그럼 너무 낯가려요? 와, 말을 별로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100명이야. 구석에서 뭐 먹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100명? 그거 받아주는 데도 없을 것 같은데 100명이면? 그래? 그렇구나. 그래요? 생각보다 낯을 가리네요. 네, 저 완전 낯가리는 타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보미는요? 저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좀 상황마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첫 만남에 갔는데 다들 뭔가 되게 조용해 보이고 아하. 아이 같고 이러면 이제 제가 약간 원맨 쇼를 하면서 오, 좀 말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진행자병이 살짝 생겨가지고 그래요? 동병상련이네요. 그렇게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거기에 저보다 더 뛰어난 이가 있다. 대문자 이가 있거나 네. 아니면 제가 이제 어떤 단체에 새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저 말고 다른 분들이 이미 친해져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약간 조금 낯을 가리는 것 같아요. 마치 좀 말을 잘 못하게 되고. 우리의 당금 저기 OT처럼 이죠? 본인보다 뛰어난 이가 있고 저는 이제 조용히. 신규 멤버인 경우. 그래요. 좋습니다. 오늘 자리한 패널분들의 성향도 알아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사연자분의 고민 해결을 위한 토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패널분들은 새로운 만남에 낯을 가렸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새로운 만남과 관련된 일화 하나씩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봄부터 얘기해 주세요. 제가 아까 재수해서 새내기가 됐다고 했잖아요. 고3 때 제가 딱 코로나가 터져서 재수 때도 쭉 이제 코로나가 있었고 저는 또 재수학원을 독학재수 학원 있잖아요. 진짜 독서실처럼 오픈형 독서실처럼 공부하고 강의만 듣고 집에 가는 이 생활을 2년을 했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는 대학교에 30명 정도씩 과를 다르게 해서 묶어줘요. 반처럼 친하게 지내라고. 과를 섞어서? 네네. 이과 부담인데요. 친구들, 문과 친구들 섞어서 걔네끼리 1년 동안 또 같이 듣는 수업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 친구들을 처음 만났을 때 얘긴데 심지어 그때는 아직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였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한 5명 정도가 만났는데 심지어 저랑 이제 다른 여자분 1명 그리고 나머지는 남자분들이었는데 그때 백신 패스가 있어야 뭐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옛날이네요. 그 여자분이 백신을 안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슬쩍 앞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다시 집으로. 자, 그러면은 지금 봄이 있고 남자분 몇 명이죠? 모르는 남자분 3명과 저랑 이제 술집에 들어가게 된 거죠. 자, 굉장히 조금 난감한 상황이긴 하네요. 정말 어색했죠. 왜냐하면 2년 동안의 이 전무한 새로운 관계 경험을 가진 심지어 다른 이성분들이니까 진짜 너무너무 떨려서 말이 안 나오는데 근데 심지어 이 남자분들도 약간 좀 낯을 가리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어색한데 그 침묵이 전 너무 싫어서 내가 뭐라도 말을 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술을 잘 못 마시는데 그때 소주를 한 병을 시켜서 그냥 연속으로 5잔을 원샷을 했어요. 원샷을 하고 거의 한 병인데요. 5잔을 때려 붓고 기운이 따뜻해지면서 살짝 치기가 살짝 좀 올라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긴장을 풀고 먼저 말을 걸었다. 오픈 일화가 있습니다. 뭐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은 날까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요. 이게 이제 술 기운을 빌려서 취기를 빌려내요.
그게 확실히 좀 도움이 될까요? 근데 확실히 그래서 그날 제가 좀 살짝 맛이 가서 막 얘기를 했다 보니까 그때 근데 많이 친해져서 그 뒤로 아직도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래요. 되게 효과가 좋았나 누구보다 보네요. 친한 친구들로 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되게 고마워했을 수도 있어요. 그분들 딴에도 아 이거 어떡하지? 일 수도 있거든. 근데 이제 한 병 시키더니 쭉쭉쭉쭉쭉 자 이제부터 이런 진짜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이런 스탠스를 취해준 봄 덕분에 좀 자리가 풀렸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재미있는 일화였습니다. 저도 일화가 있는데 네. 저는 MT 때였어요. 근데 저희 학과가 좀 대형 학과다 보니까 한 조가 15명씩이었는데 이게 두 조가 만나서 조인을 하는 그런 활동이 있었어요. 조인이라는 게 한 조랑 다른 한 조랑 만나가지고 한 30명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게임을 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사람이 정말 많잖아요. 30명이면 그렇죠. 그죠. 방이 정말 꽉 찼는데 그때 저도 정신 나가는 줄 알았는데 네. 또 술 게임을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면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 긴장을 하니까 게임도 틀리고 술 계속 먹고 하다 보니까 진짜 정신이 나갈 것 같아서 주변에 보이는 저랑 같이 비슷하게 정신 나갈 것 같은 친구들 모아서 산책을 엄청 했던 것 같아요. 한 3, 40분을 6바퀴, 7바퀴 주변을 돌다가 도망간 거죠? 그럼요. 근데 진짜 정신없어서 너무 티나게 도망갔어요. 한 구석에 몰려있던 친구들도 아니고 정신 나갈 것 같아 보이는 친구들 나랑 정반대에 앉은 친구, 내 옆에 앉은 친구 이렇게 모여가지고 다 같이 나왔거든요. 아이 컨택해서 아마 티는 많이 났을 텐데 티가 났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너무 힘들어서. 와 근데 제가 그런 경험이 좀 적어서 30명이면은 뭐 게임을 어떻게 하나요? 베스킨라빈스면은 하면은 안 올 텐데. 그니까요. 그래서 왜 30명이나 그러니까. 모이게 한 거지 했는데 그런 걸 생각할 겨를도 없었죠. 그렇지. 그냥 너무- 기만 계속 빨리고 있었으니까. 더 게임 오브 데스 87 이런 거지. 하나 둘 셋. 한 분은 도망가고 한 분은 한 병을 마시고 야 이거 굉장히 뭐랄까 노력이 가상하다라고 패널분들의 어떤 일화를 좀 공통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요. 그럼 일화 말고 평소에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으실 텐데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어떤 새로운 만남할 때 그 기작이 궁금한데요. 속마음이 봄부터 얘기해 볼까요? 저는 일단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일단 스캔을 쭉 하고 이 사람의 말투랑 행동 같은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을 해야 앞으로 뭐 같이 할 사람이면 일단 파악을 다 해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특히 만난 날에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려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질문 같은 것도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뭐 어떤 걸 좋아하고 아니면 어떤 성격인지 그런 걸 많이 알아보려고 관찰자처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먼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쫙 스캔을 쭉 첫인상을 먼저 파악한 뒤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는 거를 우선하는 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만두는 어떨까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사람 수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소수랑 다수일 때 한번 나눠서 한번 해봅시다. 일단 다수일 때는 저는 아무 생각이 없고요. 네? 멍을 좀 때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이 많으면은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저쪽에서 예의가 이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뭐 공백이 일단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그냥 구석에서 뭐 먹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뭘 자꾸 드세요. 네, 아무튼 그러면 되니까 그렇지. 나는 여기서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냥 크게 말 많이 하진 않는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소수다? 소수면은 얘기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얘기에 좀 나도 포함돼서 뭐 주고받고 해야 하는 것 같고 또 그래야지 좀 더 친해지고 하니까 그러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관심 없든 있든 첫 만남에서 대화한 거는 이게 긴장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대화 내용이 다 기억이 되더라고요. 기억이 된다. 기억이 나요, 다. 네,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신경 써서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편하게 네. 대화한 게 아니라 아주 집중해서 딱 각 맞춰서 어떤 말을 할지 포맷을 딱 정해서 아니 인강을 듣는 것처럼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정도는 아니고 하지만 그 좀 정도 아니고. 신경을 써서 말을 네, 만들어서 맞아요. 하는 거기 때문에 기억이 좀 잘 난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소수랑 다수의 어떤 기준은 몇 명 정도일까요? 몇 명이 넘으면 다수. 옛날에는 6명, 저 포함 6명 이상이면 다수였거든요.
어머. 근데 요즘에는 4명 이상도 다수 같아요. 저 포함. 자, 지금 4명인데 다수인가요? 그러면 4명이서 녹음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음. 모두 다 초면인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기가 더 빨리니까 저 포함 4명 이상이면은 그것도 전 기가 빨리는 것 같아요. 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다수가 4명 이상이. 충격받고 있는 봄입니다. 자, 마음가짐을 그러면은 다수면 그냥 모르겠다. 그냥 구석에서 술이나 마시자. 그래, 감자튀김 맛있다. 그런 생각을 주로 하는 만두고, 소수면은 내가 말을 잘 해야겠구나. 만들어서 네. 해야겠구나. 절대 실수하지 않고 대화에 맞아요. 집중하는 만두였습니다. 재밌네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자, 그러면 사연자분께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패널분들은 이제 새로운 사람 만났을 때 어색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을 하실까요? 진짜 이 어색함을 풀어야 돼. 나한테 책임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상황을 풀 수 있는지 본인만의 꿀팁이 있다면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만두부터. 저는 이거를 제가 혼자 생각해봤을 때 그렇게 좋은 꿀팁이 생각나진 않아서 주변 분들께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여러분 그 짤 아세요? 그 장도연 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거나 할 때 자기의 긴장감을 낮출 수 있는 단어 문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나 빼고 여기는 싹 다 X밥이다 허허.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제가 가져온 꿀팁이. 자, 네. 편집 들어갔죠? 네. 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은 긴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를 때 긴장을 하는 거니까 네. 조금 더 그 사람이랑 가까워지면 말을 좀 더 잘 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 생각이 그 사람의 인간적인 면모, 약간 가벼운 올 때의 면모를 상상하는 건데 좀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방귀를 뀌는 모습을 네? 한다던가 넘어질 때의 모습을 상상한다던가 이런 모습을 상상하고 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친밀도가 높아지니까 네. 말을 좀 더 잘 틀 수 있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잠깐. 이거 종이 커버 이거 소주인가요? 아니죠. 물이죠. 자. 제가 조금 가볍게 얘기했어요. 좀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생각하면 이런 게 있다라는 식으로 가볍게 얘기를 한 건데 말한 내용의 핵심은 그냥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은 그렇지. 인간적인 사람이다 네네. 라고 생각해보는 뭐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긴장이 되는 어떤 궁극적인 이유가 있다면 다른 사람한테 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어떤 두려움이 원인일 텐데 저 사람도 나처럼 그런 마음일 거다. 같은 마음일 거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인간적인 면모를 상상을 해 보면서 저 사람도 인간이다. 나도 인간이다. 인간 대 인간으로 쌤쌤 관계를 좀 맺으면 더 편하게 맞아요.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그 마인드셋을 폭력적이라기보다는 네? 왜 폭력적이에요? 이거 생리 현상이에요. 이거. 아니 죄송합니다. 파격적인 어떤 그 마인드셋을 공유해준 만두였고요. 자, 만두 이런 녹음 스타일이었나? 자, 오랜만에 녹음을 하니까 조금 변했네요 친구가. 자, 보미가 한번 말해볼까요? 제가 이제 2년 동안 학교에서 약 홍보대사 비슷한 단체를 했었는데 그걸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엄청 많이 만났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친구들이 제가 그런 걸 많이 했다 보니까 이제는 너는 올리브영 알바 같은 거 진짜 잘할 것 같다고 막 스몰 토크 장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제가 푸는 꿀팁이 있다면 이 스몰 토크가 정말 중요하고 잘 웃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웃어준다. 처음 만나는 사람은 긴장되잖아요. 긴장되고 약간 어색한데 먼저 제가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얘기를 하면서 웃으면서 말해주면 일단 긴장이 1단계로 풀리잖아요. 일단 1단계로 긴장을 풀고 그 다음에는 되게 중요한 게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주제를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같은 학교 사람이면 뭐 어느 과세요? 뭐 저 그 과에 친구 있는데 누구 아세요? 이런 식으로 겹지인을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번에 나온 영화 보셨어요? 뭐 같은 동아리에 들어갔다. 동아리 첫 만남이다 하면 뭐 동아리 왜 들어오셨어요? 아니면 오늘 뭐 어느 쪽 사세요? 이런 식으로 그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주제를 찾아서 그걸로 조금씩 물꼬를 트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기할 거리도 생기고 조금씩 경계가 낮아지잖아요. 근데 약간 이때 외향적인 분들은 이제 이렇게 물꼬를 터주면 그분도 신나서 막 말을 하시거든요. 아하. 그럼 이분들은 괜찮은데 내향적인 분들은
처음에 살짝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막 갑자기 첫 만남에 막 어디 사세요? 막 이런 질문을 물어보거나 막 계속 질문을 던지면 부담스러워. 눈을 마주치고 웃어요. 그러면 뭐야 이 사람. 맞아요. 그럴 수도 수도 있거든요.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약 아기를 처음 만나는 것처럼 이제 천천히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신경을 쓰면서 네. 조금씩 그 경계를 허무는 게 그러니까 중요한 것 같아요. 애기요. 이제 애기 만나면 이제 이쁘다 뭐 어디 살아 몇 살이야 이런 거 강아지 아니에요? 아유 귀여운 이런 거 하듯이 네. 조금 이제 깨지기 쉬운 유리를 만지는 것처럼 섬세하게 약간 다가가야 되는 것 오. 같아요. 좋은데요? 아주 보미가 체계적으로 어떤 어색함을 푸는 방법론을 제시해줬습니다. 방법론. 네, 메모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의 수많은 경험에서 나온 꽤나 유용한 방법입니다. 좋습니다. 약간 좀 용기가 좀 필요한 방법이지만 그만큼 확실한 방법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새로운 만남에서 생길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낯을 가리는 당금이들은 좀 사연자분의 이야기에 공감을 해줬고 낯을 가리지 않는 당금이들은 어떤 새로운 사람을 대하는 꿀팁을 알려준 것 같아요. 그래서 무척 유익한 토크였습니다. 끝으로 사연자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한마디 선물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사연자분께 따뜻한 선물 한마디 부탁드려요. 아직 꿀팁에서도 얘기 드리지 않은 건데 좀 다른 방향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네. 소심한 성격 가지신 분들은 사회생활 하면서 본인 성격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일단 저도 그런 사람이라 공감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사람은 항상 끼리끼리라고 낯을 많이 가려서 말실수를 했다든지 뻘짓을 했다든지 하는 상황이 있어도 그런 제 모습이 나쁘지 않게 봐주고 그리고 또 오히려 제 장점을 잘 봐주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뭐 얘기를 잘 들어준다던가 내가 세심하다던가 이런 제 매력 포인트들을 잘 봐주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걸 봐주는 사람들은 저한테 오히려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굳이 이 성격을 극복하고 저 사람들이랑 어떻게 어울리지? 이런 고민을 하는 것보다 나한테 다가와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자기 성격 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마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성격은 바꾸고 극복한다기보다는 만족하고 적응하는 거예요. 사실.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선물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연자분이랑 다르게 조금 의향적인 스타일인데 저는 이렇게 낯 가리는 친구 너무 귀엽거든요. 너무 귀엽고 딱 보면 낯을 가리는 것 같으면 막 간택하고 싶어지고 막 말 걸고 싶어지거든요. 본인의 이런 낯 가리는 게 사연자분한테는 되게 문제점이라거나 단점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걸 또 귀여운 매력으로 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저 같은 이한테 간택당하는 케이스도 있으니까 너무 자신의 그런 부분을 단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의 귀여운 매력으로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굉장히 사연자분에게 공감해주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다른 시선으로 알려준 게 정말 좋습니다. 사연자분께서 오늘 방송을 듣고 새로운 만남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번 방송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고 우울할 때 내 어두운 감정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고 위로와 선물을 드리는 고디바로 찾아와주세요. 저희 당금이들은 언제나 두 팔 벌려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고디바였습니다. 쌀쌀한 겨울이 지나고 온기가 감도는 초봄의 3월은 새로운 시작의 달이죠. 새로운 학교, 새로운 학기, 새로운 만남은 두근거리고 설레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고 긴장되기도 합니다. 첫 만남이 떨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 떨림을 극복하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을 뿐이죠. 무수한 처음을 겪으며 우리는 조금씩 성장합니다. 새로운 만남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그날까지 저희 당금이들이 사연자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본의 봄, DJ의 텐텐, 패널의 은하, 만두 봄이었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당신들의 근건강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